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x를 배웠는데 x가 확률 변수야. 이 확률 변수가 여태까지 그냥 x로 썼었는데 이 x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집단을 나눌 건데 자료를 나눌 건데 자료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애가 이제 얘가 모집단이 되는 거야. 이 모집단은 뭐냐면 어미모자야. 그래서 전체 집단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전체 집단. 그래서 이걸 모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통계를 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통계를 내서 확률을 구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가 이제 맞았냐 안 맞았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인구조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인구조사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하거든. 집집마다 찾아가 통장이 두드려 여기 지금 몇 명 사는지 확인을 해. 3명 살면 3명, 4명 살면 4명 확인을 해서 사인을 받아가. 그래서 집집마다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야. 이거는 결국에 모집단을 모두 다 조사하는 거지.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여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맞나를 조사하는 게 이 전수조사라는 건데 이 전수조사는 뭐가 비용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를 내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전수조사를 잘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표본을 뽑지. 네, 표본을 뽑아.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다는 건 뭐냐면 전부 다를 일일이 조사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 여기에 있는 애들의 이제 표본을 뽑는 거지. 샘플을 채취해.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확률 또한 그래.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본인 샘플을 뽑아서 걔네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샘플을 표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균을 구할 때 수학적 확률은 무조건 나와 있잖아.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건 6분의 1 막 이런 건데 통계적인 확률을 낼 땐 통계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야 돼. 원래는 일일이.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샘플을 뽑아서 표본들만 조사해. 근데 그 조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되게 집약적이야. 이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제부터 여태까지 배웠던 x를 모집단이라고 할 건데 이게 어미모자야. 그 다음 난 여기서 이제 샘플을 채취하지. 그 샘플을 조사해서 우리는 뭘 조사하는 거야? 여태까지 배웠던 이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진짜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든 자료가 방대할 때도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맞겠지만 내가 샘플을 채취해서 그 샘플의 평균을 보고 그 샘플의 분산과 샘플의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이 전체 집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샘플을 채취하냐면 즉 표본을 어떻게 뽑냐면 모집단이 전체 x면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냐면 충분히 큰 n개를 뽑아. 충분히 크다는 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충분히 큰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몇 개 못 쓰지. 칠판에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큰 n개를 뽑는다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무한개 중에 n개를 뽑아. 그 n개도 무한개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표본 뽑고 두 번째 표본 뽑고 세 번째 표본을 뽑고 쭉 가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걸 n으로 나눈 걸 이 표본 n개의 평균인 x1 바라고 하자. 첫 번째 내가 표본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봤어. 그랬더니 그걸 x1 바라고 한 거야. 이게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야. 표본의 평균이지.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냈어. 다시 n개를 짚고 다시 갖다 넣어서 다시 섞어. 다시 섞어서 다시 n개를 뽑아. 다시 n개를 뽑아서 x1, x2 이렇게 써. 얘랑 똑같은 애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여기 n개를 섞어서 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어야 되냐면 임의 추출이어야 돼. 임의 추출은 뭐냐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 다 같은 확률로 나올 거라는 짐작하에 뽑는 거야. 그게 임의 추출이야. 즉 모두 다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해. 그러니까 내가 n개를 뽑고 다시 섞어서 n개를 뽑았을 때
물론 똑같은 애가 껴있을 수 있지만 다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는 거야. 다만 모든 애들은 한 번씩 나올 예정이야. 그게 이미 추출이고 그 다음에 복원 추출을 할 거야. 복원 추출은 뭐냐면 꺼낸 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섞어서 다시 꺼내는 게 복원이야. 비복원은 뭐냐면 꺼낸 거 다시 넣지 않는 게 비복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추출을 할 거면 복원 추출을 하는 거고 이런 표본을 뽑을 땐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내가 뽑는 거고 지금 이 설명은 있잖아. 니네가 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해봐. 그래서 내가 이제 n개를 뽑고 평균을 내서 표본 평균 1개가 나왔어.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틀어져서 다시 n개를 뽑아. 그래서 다시 또 평균을 내. 그랬더니 이게 내가 두 번째 뽑은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이야. 이 짓을 몇 번에 충분히 많은 n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x1 뽑고 x2 뽑고 쭉 가서 xn을 뽑아서 마지막 n번째 또 평균을 내. 그래서 그걸 xn 바라고 하면 생각해봐. 내가 첫 번째부터 n번까지 무한히 큰 n번까지 이 짓을 반복해서 표본 평균을 추출했어. 그랬더니 이 표본 평균들 n개를 다시 첫 번째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얘네들 다 더해서 n개까지 다 더해서 다시 평균을 내. 그랬더니 이게 뭐다? 표본들의 평균이 된다야. 표본은 우리가 위에다가 짝대기를 얹어요. 바라고 읽어. 그러니까 x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x는 이제 집단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야. 특별히.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x가 모집단이니 우리가 배운 평균도 이름이 모자가 붙어요. 여태까지 배웠던 게 모평균인 거야. 그 다음에 모분산인 거야.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였던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런데 이 모 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이제부터 만드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x 바라고 쓰고 t를 내는 거지. 난 표본이야. 이렇게 t를 내는 게 위에 짝대기 바야. 모집단에서 꺼낸 게 표본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표본 평균을 구해서 n개로 또 나눴더니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표본들을 평균을 이미 구했어. 근데 그 평균에 다시 또 평균을 낸 거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거 빨리 읽어서 되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우리가 너무 말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근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그냥 표본 평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니네가 봐봐.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표본들을 채취하고 그 다음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또다시 평균을 내니까 이 평균이 실제로 어떻더라? 모집단의 모평균과 실제로 같아지더라. 그걸 이제 수학자가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아니면 매크로 돌렸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모평균과 똑같아지더라. 실제로 표본을 뽑으면. 근데 니네 그런 거 알아? 그럼 실제로 완전하게 100% 똑같겠냐? 100% 똑같은 건 없어요. 100% 똑같은 건 존재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에 갔어. 이제 몸무게를 재. 근데 이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어디까지의 몸무게를 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56kg래. 걔는 딱 1단위까지밖에 못 나타내. 어떤 다른 집에 체중계에 갔더니 소수 한 제짜리까지 나와 56.9래. 그럼 이거 57kg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소수 둘째짜리까지 나와서 56.99야. 다 다른 거잖아, 사실. 그런데 이걸 다 다르게 보냐? 아니죠. 그냥 56kg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건 57kg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서 값이 다 똑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이 어차피 전체 집단의 평균이 아닌 일부를 뽑은 거잖아. 결국엔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어떻게 100% 일치하냐는 거야. 평균과 모평균과. 분명히 다를 것이단데 수학에서는 어떤 걸 주냐면요. 수학에서는 오차의 한계를 줘요. 오차의 한계가 뭐냐면 야! 만약에 어떤 애가 56kg래. 아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것까지 56kg로 보냐면 앞뒤
앞뒤 범위를 주는 거야. 0.5,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는 우리 다 56kg로 할 거야 라고 정해놓는단 말이야,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55.5에서부터 56.5까지의 구간에 들어오잖아? 응, 그럼 넌 56kg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수학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0.5라는 큰 숫자를 줬지만 얘네들은 있겠지. 자기네만의 오차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만의 오차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어떤 식의 기준으로 돌아가냐면 모평균, 즉 전체 집단의 평균이 만약에 M이래. 근데 내가 표본을 뽑아서 싹 다 돌려서 표본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M이 나온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전체 집합이 X야. 여기서 내가 일부를 뽑아. 그래서 첫 번째 평균을 냈던 게 X1바야. 근데 이 X1바가 진짜 얘 평균인 M이랑 같겠냐? 그게 아니라 얘도 그렇고 오차의 한계가 다 있는 거야. 원래 평균이 있다 쳐봐. 저 평균이 오차의 한계가 있는 거야. 야, 나는 나부터 마이너스 0.5, 나 다음 플러스 0.5까지는 그냥 난 다 M이라고 볼 거야 라는 구간을 정해진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 M을 이렇게 쓰지 않고 구간으로 쓰면 이 M도 모평균에 있는 이 M도 자기만의 구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그 평균을 다 구간이 있겠지. 그랬더니 저 처음에 있는 모집단의 평균이 구간이 0이라고 쳐. 이게 진짜 모집단의 구간인 M의 오차의 한계를 둔 구간이야, 범위야. 그런데 내가 첫 번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어. 그랬더니 좀 겹치는 건 있는데 튀어나가는 것도 있고 모질라는 것도 있어. 그래도 겹치면 너 나랑 똑같네 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짓을 몇 번 해? 예를 들면 n번이지만 100번 했다 치자. 100번 했다 쳐. 그러면 여기 구간에 이렇게 100번 해서 구간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다 쳐. 이런 게 여러 개가 100개가 나왔어. 100개 중에 어떤 거 튀어나간 거야. 아예 뭐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100개를 조사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100개 중에 90개가 얘랑 일치해. 구간이 겹치는 게 있어. 그럼 넌 신뢰도 90%라고 내가 얘기할게. 신뢰 구간이 90%란 얘기는 100개 중에 90개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뒤에 배울 때 제가 신뢰도를 배울 건데, 신뢰도는 뭐 신뢰성이 있어서 신뢰도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믿을만하네? 그래서 신뢰도가 90%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요 신뢰도는 뭘로 결정하냐면 내가 모평균의 그 구간 안에 표본들의 평균의 구간이 몇 개가 겹치나를 봤더니 100개 중에 90개가 겹치면 얘는 신뢰도 90%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시행을 여러 번 해서 구한 결과물이 실제로 이 모평균과 같아지더라는 99.9%가 일치한다가 아니라 얘네가 정해진 기준에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우리가 이제부터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라고.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모평균이야. 여태까지 배웠던 분산이 다 모분산이야. 모자만 이제 붙이면 돼. 여태까지 배운 거야. 그래서 얘도 모표준편차야, 이름이. 근데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전체 조사 못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 그래서 걔를 이제부터 T를 내. 나 표본이야 하고 위에다 발을 올려야 돼. 그럼 난 표본이란 뜻이야.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실제로 모평균과 같아지더라. 그러면 분산도 같아질 것이냐? 분산은 같아질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봐. 분산은 어떤 거래냐면 선생님이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게 분산이야. 얘가 모집단이야? 뭐라 흩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걸 동그라미로 쳐서 표현했어. 이게 이 크기로 봐서는 얘 분산은 8이라고 해야겠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요 안에서 흩어져 있는 n개를 뽑아서 샘플을 보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샘플 n개를 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흩어져 있던 n개를 보면 일부분일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의 흩어진 정도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영역이 바깥에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지. 똑같을 수가 없어. 일단은 어떻게 똑같냐는 거야. 다 뽑지 않는 이상. 맞아? 그래서 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똑같지 않더라 모분산이랑. 대신 내가 n개를 뽑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n분의 시그마 제곱의 값에 수렴하더라. 외우는 거야. 받아들이시는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 n은 뭐야? 내가 뽑은 표본의 개수입니다. n개가 표본의 개수일 땐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다가가더라. 대신 이 n개를 우리가 표본의 개수라고 하면 좋을 텐데 표본의 개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개수라는 말 대신에 크기라고 해요.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개수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뭐냐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뽑는 n을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n개를 뽑으면 그만큼 분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식화해보니 요렇게 수렴하더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뽑은 표본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뭐랜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여기다 루트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더라. 그거지. 그래서 너네 이 세 개만 다시 외워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표본을 뽑아서 해. 왜냐면 전체 집단은 너무 많잖아. 너무 많고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과 걔네들의 분산과 걔네들의 표준 편차를 써. 대신 얘네들도 당연히 이 많은 x, 연속적으로 변하는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 당연히 정규화를 시키고 당연히 표준 정규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평균을 쓰고 정규화시키면 여기 분산 자리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쓰겠죠. 굳이 쓰면 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제 x 받게 되는 거지. x 받. 그래서 이제 모 평균 것도 나오고 즉 모집단 것도 나오고 표본 것도 나와요. 모 것도 나오고 표본 것도 나와. 그러니까 이거 옆에 뒤에 이런 거 잘 안 써놓으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n이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나와. 뭐? 표본을 뽑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아, 그럼 표본 평균으로 푸는 문제네 해야 되고 n은 표본의 개수, 즉 표본의 개수라고 부르는 대신에 크기라는 표현을 쓴다. n은 표본의 크기야. 평균과 분산은 다 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z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표준화 시켜야 표를 보고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z로 고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원래 모평균 할 때 어떻게 써요? 얘를 z로 고칠 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얘를 z로 고칠 때, 표본을 z로 고칠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거 갖다 넣으시면 돼요. 표본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겠지. 표본들의 거. 그 다음에 나는 모평균, 모집단을 쓰는 게 아니라 표본의 집단을 쓰니까 x 바라고 쓰는 거고, 여기는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이 똑같으니까 m은 똑같이 들어가겠지. 요걸로 이제 z를 고치는 것 뿐이다. 그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문제에서 표본을 뽑는다란 말을 주고 표본의 개수를 주고 그 다음 평균과 분산을 줘요. 그럼 이렇게만 넣으면 돼. 그럼 z로 고쳐서 원래 하던 대로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똑같이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뽑을 뿐, 그 표본을 뽑는 건 당연히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다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이 표본을 뽑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랬어? 자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인구조사 뭐 허술하게 하겠어요? 표본을 채취해도 뭐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세세하게 하겠지. 이거 뭐 문 두드려서 갑자기 여기 5명 살고 있는데 저희 2명 살아요 이런다고 진짜 2명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본은 굉장히 자세하게 뽑는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또 뭐 똑같아요. 335번 335번에 보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이렇게 나왔잖아. 이제 모집단이라고 불러. 여태까지 배웠던 애를 이제 표본을 뽑기 시작하니까 이름에 구별이 가야 되니 너는 이제 모집단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집단 x의 확률 분포표를 옆에다 이렇게 줬어요. x 주고 확률 주고 여기 1, 3, 5 주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확률을 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총합이 1이래. 뭐 총합이 1인 건 그냥 알죠. 그래서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6분의 2고요. 얘는 6분의 3이고요.
그럼 자동 얘는 6분의 1인 걸 알았겠지. 그래서 A가 6분의 1인 건 나왔을 테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선생님 임의 추출이 뭐예요? 그냥 의미 없지만 얘기해줘. 의미 추출은 뭐야?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뽑겠다는 얘기야. 그게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다. 모든 애들을 뽑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똑같다의 뜻이야. 임의 추출하는 거고요. 그때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다 구하래.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하래. 안 어렵다고요. 이거 모집단 거 주잖아요. 항상 모집단 거 주거든요. 그럼 모집단 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 평균을 구하면 일단 6분에 깔아 놓으시고 곱하면 2일은 2, 3일은 3, 5, 3, 15. 그래서 6분의 20이 되겠죠. 약분하시면 3분의 10이겠지. 그래서 모평균이 3분의 10이야. 일단 모집단 거 써놔. 모분산 구한다. 모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알죠? x제곱의 평균에서 방금 구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얘만 구하면 되죠. 얘 x제곱 제곱을 해놓으시고 다시 6분의로 가면 6분의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하면 2 9일은 9 75 거기서 이제 9분의 100을 빼면 나오겠죠. 알지? 계산해. 일단 귀찮지만 6분의 11입니다. 86이야. 이거 혹시 통분 되게 좋네. 야 약분하고 통분할까? 2로 한다고 쳐. 2, 3은 6 43이야. 이제 9로 가자. 9분의 3, 3은 9 3, 42에서 100을 빼는 거니까 9분의 29예요. 9분의 29를 쓰시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거기까지. 표본 평균 하자.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고 걔네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다고요. 3분의 10 모평균. 그 다음에 표본들의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 n분의 n이 5야. 크기가 5라고 나왔잖아. n분의 시그마 제곱이요. 얘요. 9분의 25 9분의 29 9분의 29 밑에 1 있죠. 가까운 거 길이 45분의 먼 거 길이 29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뭔지 알죠? 계산이 들어올 뿐입니다.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336번 해보는 거야. 더 쉬운 거 준 거 아니야 니네? 아니냐? n이 9라고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구하시라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1이 1개고 2가 2개야. 예를 들어서 1 하나, 2 2개를 뽑았다 쳐. 1, 2, 2 3개 뽑았어. 그거를 평균을 x바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못하는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시험 때도 x바에 대한 이제 표를 다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x바에 대한 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3개를 뽑아야 되고 걔네들의 또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x바에 대한 표를 만드는 게 맞냐?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없진 않아. 얘는 표를 꼭 해야지만 풀 수 있겠네 문제가 있지만 웬만하면 x바, 즉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에 대한 표를 그리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져. 그 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구하는 확률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무조건 x 하는 게 나아. 모집단 거. 모집단 걸 하면 자동으로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과 x바의 표본 평균을 자동으로 모집단 걸로 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모 거랑 똑같잖아. 모평균이랑.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원래 모집단 거에다가 n분의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굳이나 이 x바에 대한 표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x바 거는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본 깔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3개를 뽑아서 평균 언제 다 찾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거 한다. 그럼 이제 x건 또 어떻게 찾겠어? x는 뭐냐면 그냥 1, 2, 3, 4가 있을 뿐이야. 3개 뽑지 않아. 이 3개 뽑는 건 표본의 크기가 3인가 보다야. 3개 뽑았다는 얘기는.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다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3이다. 그럼 이 3개 뽑는 건 모집단에서 상관없는 거야. 그럼 모집단은 뭐야? 1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 2라는 게 나올 수 있고 3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 4라는 게 나올 수 있을 뿐이지. 그럼 그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이겠죠. 그런데 총 10개 중에 1이 나올 확률 10분의 1, 2가 나올 확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요렇게만 이제 모집단거 쓰고 얘 뭐 3개 뽑고 이런 거 얘랑 적용 안 되는 거야. 뭘 뽑았잖아? 그건 다 x 바꿔야. 뽑기 전에 그냥 퓨어한 상태 있지. 저 순수한 상태가 뭘 원하는지만 그냥 쓰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n인 3만 밑에다 깔아주면 분산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뭔지 알지?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줬으니까 굳이 나 구하진 않겠어. 니네가 그 밑에 걸 해보는 거지. 밑에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바거를 헷갈리는데 vx 바를 알아야 x 바 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 x 바의 평균의 전체 제곱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vx 바면 여기 다 x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 x 바.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공식이 있잖아요. 지금도 구하겠지만 잘 보시면 문제가 제가 좀 말을 지금 기호로 써놨는데 당근 한 개의 무게를 준 거야. 당근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래요. 내가 또 얘기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평이한 거야. 하나잖아 변수가. 당근 한 개의 무게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는 잘 써놔야 돼. 이렇게 써야겠다. 당근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을 주셨구나. 176이 당근 한 개의 무게야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8이니까 분산 자리에 8의 제곱 써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 이게 당근이야. 당근 한 개의 무게. 이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돼. 당근 한 개의 무게. 내가 쓰는 게 지금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변수가 여러 개 나올 거라고 시험에서는. 지금은 한 개지만 표본을 16개 뽑았대. 당근의 표본을 16개 뽑았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이게 m이고 이게 이제 시그마 제곱 자리에 들어간 거고 이게 전체의 모집단에서 당근에 대한 이제 평균과 분산을 준 거야. 근데 그 와중에 16개 당근을 뽑은 거지. 그랬을 때 얘네가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확률. 어쨌든 확률은요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구해야 돼. 그래서 Z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Z가 원래는 X를 썼을 때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지만 우리가 지금 표본을 뽑고 있기 때문에 X 바를 쓰잖아? 그런데 평균은 마침 똑같아? 그렇지만 얘는 뭐라고 한댔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만 추가하면 되고 X 바 자리는요 선생님? X 바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X 바 옆에 있는 게 X 바죠. 알지? 다 준 거야. 그대로 갖다 두면 돼요. 그래서 Z로 고치는 거 잘 보시면 Z는 이제 이것만 해보면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야. 루트 n이 얼마야? 4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다 줬잖아 문제에서. 시그마 8 이게 약분 좀 해놓을까? 루트 n분의 시그마 2다 2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인데 얘가 x바라고요 얘들아. 얘가 x바야. 182 빼기 m 176 계산 가능하잖아요. 4잖아요. 약분하면 2잖아요. 요 자리 2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어떻게 하라고? Z는 0을 기준으로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쪽이죠. 2보다 큰 건 오른쪽 색칠하는 거니까. 그치만 표는 여기가 나온댔지. 0에서 2가. 0에서 2가 나왔잖아 얘가. 0에서 2. 그죠? 2. 0.4772가 이 빈 공간입니다. 0.4772. 그럼 이 귤색 공간은 어떻게 한다? 0.5에서 0.4772를 빼야지. 계산은 니네가. 뭔지 알지? 0.228 이럴 거라고. 0.228. 0.228인가? 나 이런 소수 계산.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얘 내가 뭘 지웠냐? 이거 173인가 보다. 이거에 대한 이제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Z로 고쳐야지 확률을 구하지. Z로 고치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우리 해놨잖아. 여기 2 기억나지? 루트 n분의 시그마 2 그대로 써. 2 그 다음 173 빼기 176 176을 빼니까 마삼 176을 빼니까 1이겠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부터 Z가 0.5까지 아닙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셔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 따로 구하셔야죠. 1.5 0에서 1.5 여기 따르죠. 여기 0.4332 그 다음 요 범위 0에서 0.5 0.1915 두 개 더해서 답 쓰면 된다. 알죠? 그러니까 너네는 뭐만 하면 된다? 이 Z를 할 때 이 밑에 루트 n분의 시그마만 기억하면 된다. 물론 X반은 나와 있으니까. 너 밑에 거 해보세요. 343번 해보자. 343번 346번
건전지 수명이 평균 36시간이래. 그냥 평균 나오면 그냥 로봇처럼 쓰시는 거예요. 36시간. 표준 편차가 5야. 이렇게 표준 편차 5. 그래서 여기다 뭐 써? 이거 건전지 수명이네. 건전지 수명이래. 수명의 시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을 몇 개 추출했대? N개 추출했대. N자리 N 쓰는 거구만. 그래서 얘 확률을 줬어 이번에. 왜 확률을 줬겠냐는 거야 내가 안 구하고. 표본을 안 줬잖아요. 표본을. 여기에 이제 식을 쓰게 되면 당연하게 너무 쉽게 푸는 건 안 나오지. 계산이 되는 거 안 나와. 여기 식이 뭉탱이, 여기 식이 안 풀리는 거 뭉탱이 이렇게 나와. 거기를 이제 찾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지 문제지. Z로 고친다? Z로 고치면 그냥 식 쓰시면 돼요. 루트 n분인데 n을 모르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루트 n분의 5야. 분해. 여기다 루트 n분의 5를 써. 그래서 선생님 루트 n분의 5 계산하기 힘들면 좀 이따 바꾸는 거 보여줄게. 그 다음에 x바 보이죠? x바 빼기 m. x바 빼기 m인데 m이 얼마래? 36이잖아요. 이렇게 36. 그 다음에 얘가 옆에 밑에 있는 게 계산이 거슬린다. 거슬리면 들어 올리면서 역수 취하시면 돼요. 들어 올리면서 역수는 뭐냐면 루트 n분의 5를 요 옆에다 쓰고 싶으면 5분의 루트 n으로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역수로 뒤집어서 올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마이너스 1 옆으로 얘가 뭘로 올라와? 5분의 루트 n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5분의 루트 n으로 올라오는데 그 앞이 마이너스였던 거야. 다시 얘기하는데 얘가 지금 1이거든요. 1. 얘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뒤집어서 5분의 루트 n으로 1이랑 곱하시면 된다. 그럼 너네 뭐에 포인트야? 숫자 똑같네. 부호만 다르네. 개이득이지. 0을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 면적이 어떨 거니까. 같을 거 아니야.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면적이 0.9544래. 0.9544 하면 반 나눠갔네. 248, 27에 14, 27에 14, 2는 4, 0.477이 낙찰 2네요. 2래. 여기가 2인 거지. 저긴 뭐 마이너스 2 뭘 굳이 해. 여기만 하면 되지. 5분의 루트 n이 2래. 그럼 루트 n은 5, 2, 10이고 n은 제곱해서 뭐가 된다? 100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347번.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 뭐가 있냐면 지금 추정이 있거든. 추정은 이제 추측 같은 거지. 추측. 이걸 우리가 이제 추정은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잠깐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런 자료의 특징으로 이제 뭔가를 추정하는 건데 추측하는 거지 한마디로. 자료에 대한 뭔가를 추측하는 건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모평균이라는 애는 모집단 거란 말이야. 전체 집단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표본을 일부를 채취한 거잖아. 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일부만 n개를 뽑아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n개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 아니야. 전체 집단은 이럴 것이다. 그런 거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보고 졸라 이쁘겠네. 실제로 가면 못생긴 것처럼. 그리고 추측하는 거잖아. 그 사람의 형태를. 그런 건데 이 일부만 보고 전체를 추측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얘기의 연장선이야. 우리가 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어떻게 추정한다 그랬냐면 이 표본의 평균이 진짜 m이랑 다 똑같아서 m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차의 한계가 양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구간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쟤를. 단지 숫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모평균이 30이야? 그럼 넌 29부터 널널하게 31까지는 30이라고 하겠어? 라는 이제 약간의 양쪽에 오차의 한계를 둔단 말이야. 저건 내가 이제 좀 오바해서 쓴 거고 되게 작은 오차의 한계를 줘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오차의 한계 이런 거 배우고 그랬거든 어릴 때. 근데 교육과정에서 다 없어져서 안 배우고 와서 그런데 어떤 값은 항상 오차의 한계가 양쪽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거기까지는 내가 그 숫자로 인정해줄게.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29부터 31이 모평균의 허용된 구간이라고 하자. 그런데 내가 표본들을 뽑았어. 한번 첫 번째 뽑았어. 그래서 걔 표본 평균의 첫 번째 평균을 구했더니 그 구간이 겹치는 게 있네 얘랑. 첫 번째 게.
겹치는 게 있어. 또 두 번째 다른 애를 뽑았어. 걔도 겹치는 게 있네. 다 계속 뽑아서 겹치는 게 있네. 100개를 했는데 그 중에 99개가 겹쳐? 그래. 그럼 우린 이렇게 하자. 목평균의 구간 안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겹치는 게 99개야? 그럼 넌 99%로 신뢰도를 정할게. 라고 정해버린 거야. 신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간이 겹칠 확률이 99%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100개 중에 99개가 겹치는 거야. 그런데 정확해? 정확하진 않지. 구간이 딱 맞은 게 아니잖아. 그냥 겹치는 게 있을 뿐인 거야. 겹치는 게 있는 게 99%다. 그러니까 이게 99% 졸라 똑같네? 존똑이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겹치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이렇게 99%로 정할 뿐인데, 그럼 이 99%는 뭘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얘는 Z를 기준으로. 우리가 99% 뭐라 그랬어? 99%는 뭘로 나온다?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는 게 퍼센트다. 그죠?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99%가 나온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가서 본다면 얘는 0.99의 면적을 가졌던 거지, 확률이. 그래서 우리가 이 0.99의 면적을 가운데 0을 중심으로 0.99의 면적을 찾아봤더니 이쪽으로 절반이 2로 나누잖아. 0.99를 2로 나누면 0, 248, 2918, 0.49에 여기가 0.49, 또 이쪽 반절이 0.49. 그 두 개의 면적이 합쳐져서 얘가 0.99의 면적을 가지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 신뢰도를 한번 나타내 보면 99%가 맞아떨어지는 99%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면적이 절반 나눠가져서 0.99가 되는 건데, 그 값을 Z값을 찾아봤더니 1.96이더라야. Z값을 실제로 찾아보면 1.96이겠죠. 뭐를 까먹었어요 사실. 네, 1.96이네. 2.58이다. 미안해, 이거 98%래. 2.56이다. 그러면 Z값이 2.56인 거 이제 표로 나올 거니까 어차피 Z값이 2.56이면 요만큼의 면적이 0.495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56이겠죠.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가 99%의 신뢰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즉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이 목평균이랑 구간이 겹칠 확률이 99%란 얘기는 100개 중에 99개가 겹치더라. 그럼 우린 99%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걸 정규분포 곡선에서 99%는 면적이 0.99인 거다. 그럼 그 Z값이 마이너스 2.56부터 플러스 2.56까지면 그 확률이 0.9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신뢰 구간이 99%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러면 얘는 뭘로 푸는 거냐? 신뢰 구간이 99%로 추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신뢰도의 구간이 99%로 추정하시오인데, 그 추정하시오는 뭐냐면 구간의 범위를 쓰는 건데, 지금부터 쓰는 거 잘 보세요. 공식인데 이제부터 2.56인 건 문제에서 줘요. 99%에 대한 면적은 문제에서 항상 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값은. 그런데 이 Z값이 마이너스 2.56에서 2.56이라는 것은 Z는 지금 표본 평균 입장에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이 Z거든요. 이게 Z야. 그래, 그럼 Z로 마이너스 2.56부터 2.56까지 한번 써보자. 여기서 내가 목평균을 추정해 볼게요. 지금 목평균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신뢰도만을 가지고 목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뢰도의 그 값으로 퍼센트로 Z의 범위를 알 수 있고, 그 Z가 Z가 이 공식이니 이 식대로 쓴다면 여기서 나는 이 M 목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예정이야. 양쪽에 분수 없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해요. 여기다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도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x바 빼기 m의 범위를 알았다. 근데 난 m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목평균을 추정하고 싶네. 빼기 x바 한다. 지금부터 잘 봐. 양쪽에 빼기 x바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빼기 x바.
여기다 뒤에다 써야 되는데 더하기로 쓰고 여기다 빼기 x바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빼기 x바 한 거야. 그럼 여기는 x바가 없어졌어. 뺐어. 거기까지 갔어? 근데 m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있잖아. 전부 다 마이너스 주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곱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지.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줬더니 플러스 되겠지. 이해갔어? 그러면 x바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준 거. 얘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주니까 얘도 플러스가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는 x바 더하기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평균을 99%로 추정하면 m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쪽부터 쓸게요. 원래 보기 좋게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이쪽 거 써. x바 빼기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덧셈 뺄셈 가운데 보호만 달라요. 요게 제가 목평균을 99%로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와? 다음 중 얘네들의 목평균을 99%로 추정해라 하고 평균 주고요. 표본 평균 줘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표본 평균 주면 n 표본의 크기 줘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요 모 표준 편차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넣을 걸 다 줘. 그럼 어떻게? 넣을 걸 다 알면 계산하고 계산해서 m의 범위를 쓸 수가 있지. 그 범위를 쓰는 게 목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다 계산했더니 여기 36, 여기 75가 나왔다 쳐. 이게 목평균을 추정한 거야. 99%로. 계산 다 했다면. 뭔 말인지 알아? 만약에 한 번만 더 얘기한다. 잘 들어봐. 우리가 이제 몇 퍼센트로 추정하는 게 나오냐면 99% 하나랑 98%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와요. 99%로 목평균을 추정하시오. 그 구간을 구하시오야. 구간을 구하시오. 98%로 목평균의 구간을 추정하시오. 아, 98%의 구간 구하시오야. 그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98%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목평균의 오차의 한계를 둬서 구간을 결정했을 때 100개 중에 98개가 겹쳤다는 얘기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정규분포 곡선은 Z인데 걔는 0을 중심으로 98%면 0.98이라는 확률을 가진 애야. 그러면 절반이 얼마냐면 0.475야. 여기가 0.475. 그럼 여기도 0.475를 갖고 있는 애 이제 Z값이 나오겠죠. Z값이 플러스 1.96이에요.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요 범위를 합친 게 면적이 0.98이니 98%의 신뢰도를 갖는 거겠다. 즉 확률이 98%겠다. 즉 마이너스 1.96부터 Z의 값이 1.96이면 얘는 0.98이라는 면적을 갖고 있으니 확률을 갖고 있으니 98%로 우리가 보겠다. 그랬을 때 이 Z가 또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Z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이라고요. 근데 그 Z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아닙니까요? 여기 벗어나면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그래서 이거 지운다. 여기다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없어지고 x바 빼기 m. 그 다음에 여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뭔 말인지 알지? 빼기 x바 빼기 x바 빼기 x바. x바 빼고 여기도 빼기 x바 쓰고 여기도 빼기 x바 쓰고 이제 마이너스 지우니까 m은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 얘를 먼저 쓰면 되잖아. 그래서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일로 오는 거고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일로 오는 식이 얘랑 뭐가 달라? Z값만 달라요. 봐봐. 얘만 다르잖아. 요것만 다르죠. 요것만 다르는 건 뭐다? 요거는 지금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Z값이잖아.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Z값.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금 목평균을 추정한다고 얘기해. 요렇게 구간을 쓰는 것 자체가 다음 중 98%로 목평균을 추정해라. 그럼 너넨 이걸 써놔. 이따 깔아. 이 식을 그대로 쓰고 문제에서 준 표본 평균 여기다 넣으시고요. 표본 평균입니다. 여기다 m 집어넣으시고 표준 편차 넣으시는 거야. 그럼 답 나오겠죠? 그럼 그 구간을 쓴 게 목평균을 추정한 거고 마지막
마지막 진도의 마지막.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 쳐. 20부터 42가 나왔다 쳐. 내가 모평균을 98%로 추정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시오. 실내 구간의 길이. 이게 그 실내 구간이야. 98%의 실내 구간. 요 길이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돼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 얼마야? 22겠지. 이해가?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제가 발현해보면 잘 봐. 여기 1.96 제가 K로 바꿀게요. 왜? 신뢰도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잠깐 K로 바꿀게요. 신뢰도가 1.96인지 2.56인지 바뀌니까 K로 잠깐 바꿀게. 저 K는 신뢰도 퍼센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그런데 모평균을 추정했어. 요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래.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큰 값에서, 즉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빼면 되지. 작은 쪽 얘를 빼면 되잖아. 둘 다 빼는 겁니다. 둘 다 빼요. 그럼 부호가 바뀌어. 그럼 x바가 없어지잖아. 똑같은 거 두 개 남죠. 한마디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다. 뭔 말인지 알지? 공식이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k는 뭔데요, 선생님? 네, k는 99%로 추정할 때의 값이니까 문제에서 줄 거고, 만약 98%면 1.96 쓰라고 주겠죠. 그럼 갖다 넣어서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면 된다. 이게 설명이 길잖아. 내용이 없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두 개 끝나고 세 개? 문제 풀면 끝나요. 349번 문제 너네는 속으로 읽고 있어. 나 문제 쓰는 동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무슨 말인가? 아, 95%였구나. 98%가 아니라 95%가 1.96이었네.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라는 거야. 신뢰도 95%랑 99%, 98%가 아니라 95%랑 99%. 그걸 구해라 이랬어. 신뢰 구간 구하는 거네 하고 니네는 이렇게 그냥 로봇처럼 쓰는 거야. 신뢰 구간. 지금 이건 95%, 이건 99% 쓸 거야. 자리 이렇게 마련해 놓고 공식은 이러하다. 95%면 거기서 문제에서 0.95에 대한 절반을 줬을 거라고. 여긴 안 나왔어? 줬지? 단 하고 나온 게 그겁니다. 단 하고 나온 걸 해석해 보자면 가로 열고 단 Z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또 절대값이라고 모르는 애들 있을까봐 설명하면 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의미 이거 하나만 할게요. 옆에 건 굳이 똑같은 거 아니까. 절대값이 1.96보다 문자 쪽이 작다는 것은 절대값 벗기면서 4인 범위로 쓰는 거다. 절대값이 1.96인 건 풀마 1.96이다.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죠. 절대값의 의미. 그럼 이 구간에서의 확률이 얼마래? 확률이 0.95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95%인 거지. 95%. 95%일 땐 얘 써라야. 95%의 K자리에 1.96 써라.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풀면서 구간의 길이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래. 실내 구간이야 얘가. 한마디로 95%로 추정하시오도 이렇게 쓰는 거고 실내 구간 구하시오도 이렇게 쓰는 거야. 간다. 여기 문제를 읽으면 알았겠지만 이거는 문제에서 M을 문제에서 써준 거고 여기는 내가 지금 X바로 썼는데 N개, 64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걔네들의 평균이 70이라고 나왔어. 그걸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X바라고 쓴 겁니다. 제가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범위를 추정할 때 어떻게 쓰자 했어?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퍼센트에 따라 달라진다고.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X바가 여기 있잖아. 표본의 평균 70에서 K 95%니까 얘 써야 돼. 1.96.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여기 있잖아. 루트 n 8이야 8.
시그마 8분의 4네. 8분의 4 2분의 1이라고 썼어요. 여기 70 더하기 1.9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서 쓰시면 답이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고 하잖아.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 누가 없어진다? 70이 사라지면서 얘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돼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결국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알지? 다 알지? 99% 한번 쓴다. 99%씩만 쓸게요. x가 70, x가 빼기 k 99%는 문제에서 저기 얘 옆에 가로 하나 더 줬어 니네. 2.58이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1 한 거야. 70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하고 계산해서 답 쓰면 구간의 길이다. 이해 갔어? 밑에 거 니네 하나 풀고 있어라. 350번.